한국 관객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1년에 영화 제일 많이 보는 관객이었거든요. 영화 업계, 한국 영화 업계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재난인데 이게 전체 영상 산업에선 재난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 보긴 힘듭니다. 독립영화 시장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거의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 저는 극장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극장에서 보는 것과 받아서 보는 게 사실상 다른 체험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영화가 어떤 예술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만드는 단위에서는 시간을 조각하는 조용한 예술이고 보는 단위에서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믿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영화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녹여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특히 한국 영화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영화가 결국 OTT나 다른 것과 경쟁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속도를 정말 엄청나게 압축시킨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빠르게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변형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영화관 자주 가시나요? 사실 영화관 전체 한국 영화 관객 수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경향들만 따지면 작년에 서울의 봄 그리고 올해 파묘 좀 있으면 이제 범죄도시 4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6개월 정도밖에 안 돼,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천만 영화가 3편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약적으로 관객들이 모이는 경향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같은 기간에 붙으면 한 영화는 무조건 망합니다. 근데 지금 2개월 단위로 천만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 윗단에서만 보면 잘 된 영화들만 보면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한국 영화 전체 관객 수를 놓고 보면 전성기 대비로 하면 거의 절반 수준. 예. 그 말은 뭐냐면 되는 영화만 되고 안 되는 영화는 안 되고 영화계도 약간 양극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고 한국 영화 산업에서 극장이라는 공간 되게 특이한 곳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극장업은 거의 부동산업에 가까워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이것도 시기로 보면 한 20년 정도인데 영화의 역사를 놓고 보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단절입니다. 축적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게 없고 뭔가 변화가 딱 일어나면 과거가 완전히 지워지는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멀티플렉스가 너무 익숙하겠지만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단관극장을 기억하실 거고 단관극장의 어떤 역사들이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정도에 완전히 거의 제거가 돼요. 멀티플렉스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그 멀티플렉스 판으로 완전히 바뀐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났고 지금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속도로 멀티플렉스 빠지고 있어요. 근데 멀티플렉스라는 거는 아까 부동산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게 한 번에 철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방향을 한번 정하면 그 방향을 좀 틀기가 힘든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미 잡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언택트 시네마라고 해서 접촉을 안 하게 하는 그래서 극장 가면 요즘엔 다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식당도 다 마찬가지지만 극장에서 인건비 줄인다고 이제 키오스크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실제로 극장 가보신 분들 느끼겠지만 대면에서 사람이 서비스 해주는 거랑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좀 있으신 관객분들은 전체 그 추이로만 놓고 봐도 많이 빠졌어요. 그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안 가는 것도 꽤 많아지고 예전에는 극장을 간 김에 영화를 보는 거였습니다. 한국 관객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1년에 영화 제일 많이 보는 관객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자부심을 느낄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영화밖에 볼 게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영화 활동이 거의 없으니까 영화를 많이 봤고 2위 국가랑 비교하면 1.5배 정도로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연간 좀 많이 볼 때는 3.4회까지도 봤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1인 평균으로 따지면. 미국도 2.1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많이 보는 영화를 많이 보는 국가였는데 멀티플렉스라는 공간에 가서
간 김에 영화 활동하는 김에 영화를 본다였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는 영화도 보고 간 김에 딴 내가 보려고 했던 영화 없으면 다른 시간대 맞춰서 보고 뭐 어떤 의미에서 낙수 효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물론 영화 티켓 가격 비싸진 것도 이유가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영화만 딱 보고 오거나 아니면 정말 원하는 영화를 찾아서 멀티플렉스 아니고 예술영화관이나 단관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래서 서울에 한정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요 한 10년 사이에 단관극장들이 꽤 많이 늘기도 했고 전 컨셉 있는 영화관들이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근데 그걸 굉장히 촉진시킨 게 코로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영화 업계, 한국 영화 업계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재난인데 이게 전체 영상 산업에선 재난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 보긴 힘듭니다. 한국 영화는 한번 흥행하면 한 2, 3년 전 기준으로만 해도 파묘가 흥행했다, 1,000만 찍었다라고 하면 6개월 뒤에 다 호러 영화만 나와요. 영화 기획해서 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다 망합니다. 이제 재미없으니까. 그 텀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개월일 정도로 되게 빠릅니다.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장이라는 건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파도가 한번 오면 다 그 파도 따라갑니다. 약간 소위 말하는 다양성이라는 거에서 되게 취약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보면 일본을 비롯해서 일본, 프랑스 딱 세 개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프랑스랑 일본이랑 한국 영화 시장들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회복했어요. 영화 시장 자체가 특히 예술 영화 중심으로 이거는 뭐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프랑스는 정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의외로 독립 영화, 인디 영화 뿌리가 되게 튼튼합니다. 일본 영화 전체 산업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갈라파고스라고 확장성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작은 영화들은 지역 상영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나온 감독이 이 지역 상영에서 틀고 그리고 다음에 그 회수되는 자본으로 다시 영화 만드는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버티는. 잔뿌리가 되게 튼튼합니다. 일본 영화,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살아남았고 다시 많이 회복했습니다. 물론 윗단에 이제 그 산업 최상단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근데 한국 영화는 어떠냐라면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최상단에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들어진 유행을 타는 기획 영화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선멸입니다. 독립영화 시장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거의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제 짧은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극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극장이란 공간이 제공이 안 돼 있으니까 한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독립 영화 만드는 거 지원해 줄 게 아니고 틀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동산에 가깝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렉스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2000년대 중반에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다 지나가고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했던 거 뭐냐면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여전히 독립영화 제작 편수는 적지 않습니다. 근데 틀 데가 없죠. 그리고 안 틀어주기도 하고 관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목표거든요. 독립영화들은 10,000명 달성하면 이제 목표 달성했다고 박수치고 자축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사실상은 되게 큰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괴리를 메워주는 곳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영화가 뭐냐라고 다시 묻는다고 하면 제가 시작할 때 관객 단위에선 소비 단위에선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금 시점에서 컨텐츠 자체를 놓고 영화랑 시리즈랑 완성도나 이런 거 비교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오히려 완성도는 물량을 더 쏟아부은 시리즈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나중에 세 번째로 보여드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자본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넷플릭스에서 틀어지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극장 산업에서 투자가 전혀 안 됐어요. 아무도 이 작품에 투자를 안 해줬습니다. 넷플릭스가 한창 성장해야 될 때 이 작품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 그때 넷플릭스 기조가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 이 감독 거장이 영화를 찍어주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터치도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봐 라고 해서 만들어진 되게 희한한 프로젝트 그리고 결과물로만 치면 걸작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들이 어떤 모순이 있냐면
넷플릭스 자본을 받고 넷플릭스에 서비스되는 영화인데 철저하게 극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화. 예, 극장에서 상영됐을 때 온전히 그 감독의 의도가 전달되는 포맷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점점 그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영화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극장에서 보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는 저는 영화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신의 12 기자로 있다 보니까 주간지 잡지의 기자로 있다 보면 모든 영화를 다 극장에서 보기는 힘들어요. 그 스크리너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예전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극장들이 완전 차단되면서 좀 절감한 거는 저는 극장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극장에서 보는 것과 받아서 보는 게 사실상 다른 체험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영화가 약간 동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다라기보다는 저는 영화 한다는 개념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영화냐 라면 내가 어떤 영화를 볼까 고르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러 가는 동안에 내가 들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가는 동안의 날씨, 그날 나의 컨디션, 분위기 그리고 극장에 가서 만났을 때 내가 기분이 엄청 좋은 상태면 영화가 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기분이 되게 처져 있는 몸이 안 좋으면 영화도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고 나와서 극장 밖을 나와서 했던 생각. 저는 직업적으로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내가 글을 한 편 쓰는 것까지가 제가 그 영화를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요해지는 게 이 극장이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 번씩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화라는 단어로도 다 의사소통 가능하죠. 근데 그걸 한번 한 문단 정도로 정의를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적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예. 그리고 이건 정답을 적는 작업이 아니고 영화의 사전적인 정의가 뭔데 나한테는 영화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코어에 공유되는 개념들은 있는데 변두리의 체험에 근거한 개념들은 다 다릅니다. 약간 예를 들면 나는 시리즈까지도 영화라고 생각해. 이게 영화랑 다를 게 뭐 있어? 넷플릭스에서 보는 거랑 TV에서 보는 거랑 극장에서 보는 거 난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TV 시리즈도 영화죠. 그래서 영화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여러분 체험에 근거해서 나는 여기까지 영화로 받아들일래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재난 얘기를 좀 엮어서 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거래요. 일정 이상의 피해를 준 자연 현상 규모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별이 사라진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집단의 어떤 큰 피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방향이 상실된 상태가 제가 생각하는 재난 아주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재난 상태에 한번 영화계가 다 부딪혔죠. 그리고 나서 각국에 일시적으로 한 뭐 길면 1년, 짧아도 몇 개월 정도는 완전히 아노미 상태였어요. 공백 상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다. 일단은 극장 문 닫고 보자. 근데 극장 문 닫고 나면 어떻게 되지?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로 버티다가 그리고 코로나 회복되고 난 다음에 각각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한국의 영화업은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 담당 부서는 문화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산업이지 지원해야 될, 육성해야 될 예술,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그 영화에 대한 태도는. 그거에 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과도한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물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아주 빠르게 지역 상영관 기반으로 해서 다양성 영화들, 작은 영화들, 오히려 소규모 영화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회복했어요. 그게 좀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할리우드 영화 시장이 빠진 그 자리의 파일을 자국의 작은 영화들로 좀 채우는 방향이었고 일본은 그런 식의 지원 정책은 아니긴 한데 뿔뿔이 잘 안 보이는 인디 영화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버텨서 자생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들 되게 많았습니다. 일본의 인디 영화들, 작은 규모의 작가주의 영화들은 산업이랑 분리돼서도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영화 감독들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 다음 영화 만드는 거거든요. 규모가 작더라도 내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은
지역 상영관 중심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국가마다 다 다르죠. 미국이 꽤 많이들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같은 OTT랑 영화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경쟁 관계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은 협업 관계, 같은 카테고리예요. 이 OTT라고 불리는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아니면 또 뭐 있을까, 애플 TV 이런 쪽의 진짜 경쟁자는 영상 매체로 따지면 유튜브 같은 곳입니다. 쇼폼 콘텐츠 하는 거기가 라이벌이에요. 어쨌든 미국은 완전히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 업체들이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재난 이후에 약간 그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냐를 보면 그 국가의 어떤 근본, 뿌리, 방향성 같은 것들을 조금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영화들 좀 살펴보면 재밌는데, 오늘은 크게 단계로 따지면 중심에 있는, 그리고 약간 변두리로 좀 확장해 나가는 걸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난 영화라고 하면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영화, 그러니까 제일 메이저한 영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재난 영화로 보는 건 좀 무리 아니야 싶은 영화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